하루 종일 잘 본다는 누가 이렇게 살아? 그게 찐이야. 좋은 캐릭터를 하는 배우가 자, 이 광대 카드로 넘어갈까? 응? 내 직업이지. 응. 내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삐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 나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노래가 되게 슬퍼. 가사가 되게 슬프더라고. 멜로디도. 감성적이다. 아니 그럴 때만 그래. 배우들을 보고 좀 안쓰러웠던 게 대중에 되게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되게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배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맞아, 직업 맞아. 자체가 감정 노동을 하니까 감정을 쏟잖아. 그게 억지로라도 그 감정을 만들어야 되고 뭐 당연히 책임을 갖고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조금 덜 살피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제일 가장 먼저 시급한 부분은 이 친구가 얼마만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게 해줘야 남한테 좋은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렇게 건강한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요즘 더군다나 더한 것 같아. 출연이 확정된 게 어떤 것가 있어요? 하정우 형이랑 야행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고 하정우 씨랑은 두 번째로 같이 그렇지.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우려가 많았어. 왜냐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둘의 조합이 또 괜찮은 작품일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정우 형도 있을 거고 나도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됐지. 어떤 캐릭터? 그것도 무늬만 소설가. 무늬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직업이 소설가인 것 뿐이지. 그래서 또 이제 왜 소설가인지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아니 예전에 정우성 씨 처음 만났을 때 손잡았는데 너무 설렜다고 맞아. 얘기했던 게 난 기억이 나거든. 옛날에 귀, 목선, 뒤에 턱, 콧날 콧날, 눈 들어간 눈 난리 나잖아요. 딱 보면서 왜 이러면 왜 멋있어요. 하는 거 너무 똑같아. 멋있어요. 나 진짜 표정이 이렇게 돼. 밥 먹을까? 그럼 네 형. 막 바보같이 무성이 형 앞에서는 항상 그런 사심이 그냥 담긴 캐릭터야. 무성이 형이랑 계속 같이 다니는데 뭐 딱히 하는 건 없어. 그래서 캐스. 근데 약간 보면은 좀 애교가 많은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 전도연 씨한테도 애교가 많다고. 도현 누나 내가 항상 너무 과하게 애교 부리지 말아라. 그냥 그런 형들, 누나들 사실은 나도 같은 배우지만 그런 팬심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내 잘못된 리스펙? 난 그런 게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어쩔 때는 연기할 때도 그게 그래서 가끔은 투덕투덕 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너무 좋아. 형 멱살에서 나 밀어줘. 눈에서 하트가 계속 나와. 아이 좋다 그냥. 좋은 냄새 나요 형.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랑스럽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성향이 좀 아니 나는 옛날에 이제 신인 배우 인터뷰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그분이 안녕하세요 좀 아니 그럴 거면 나처럼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다고. 그 호불호가 되게 강한 스타일이었어. 나는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되게 강해. 내 편이 있으면 적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여기서는 9명이 내 편보다 1명이 적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한두 명의 적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 8명, 9명은 내 편이 아니었던 거라고. 나는 뒤에 가서 욕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는 게 피곤해.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근데 나는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름의 의리를 지키고 산다고 하는데 나한테 의리를 지키지 않아.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건 아니었어. 그렇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맞아. 그거 항상 상처를 받거나 근데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뭔가를 바랬구나. 어느 순간.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맞아. 아니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도 막 되게 의리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유승희 기자님 되게 의리를 중시하시는 스타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맞아. 나 혼자 지키는 의리는 의미가 없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냥 안 바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나 보이는 거야. 못났어 우리. 우리가 그래서 진짜 안 바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쿨해지지 못하겠어. 어떻게 쿨해져 사람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장을 더 뽑아볼까요? 이제 한 장 뽑으면 되는 거야? 가운데. 이거? 네. 뭐야? 베이비가 나와서
베이비는 뭐야? 근데 이 베이비가 나는 묻고 싶은 게 또 따로 있었지.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 뚜렷하게는. 내가 봐도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러니까 누군가에 기대서, 누군가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때 누군가랑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김남길 씨의 이상형이 궁금하대. 김성균. 성균이는 바다와 같아. 이해심 많구나. 이해심도 많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도 야, 뭐 나한테 미치갱이라고 맨날 그러고 미치갱이야 막 이러면서 그걸 되게 기분 좋게 얘기해.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주장을 폈었을 때 되게 뭔가에 대한 결정들도 유연한 사람이구나. 유연하고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 어떨 때는 나를 더 잘 아는 친구 같은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고 막 이해해주고 나를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야. 그냥 여러 가지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야, 성균이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김성균 씨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다음 인터뷰는 김성균. 성균아 출연해. 내가 너 추천했어. 출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니 이게 새로운 뭐 시작 이런 의미잖아요. 새해 뭔가 이렇게 해가 바뀌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뭐 계획이나 좀 목표나 이런 거를 세우는 편인지. 다들 이제 조금씩 지나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자. 그게 더 중요하구나. 왜냐면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뭐 목표도 있어. 근데 꾸준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 어떤 하루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저도 이제 건물주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건물주가 되고 싶네요. 유효한가? 건물주라는 꿈도 가진 지가 한 1년, 2년밖에 안 됐어. 그냥 진짜로 난 연기 아니고 잘 몰랐어. 재테크도 난 모르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근데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 이유는 도와줬었던 분들이 뭔가를 했었을 때 좀 도움을 주거나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 고아원을 나가야 돼. 그런 친구들이 갈 데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꿈을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게 해주는 게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 기회는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 겁나 비싸대?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연예인은 어차피 다 부자야.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제가 김남길 씨를 맞아. 보면서 뭔가 사치하고 이런 것. 아니 그 사치도 돈이 있어야 샤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이랑 뭐 그분 도움을 좀 샤나이 픽처스 대표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감사한 분이고 나한테도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주셨었던 분이고 한재덕 대표님은 나랑 안지 얼마 안 됐었을 때도 써봐라 걔 괜찮은 배우더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니는 사람이 처음이었어. 그래서 되게 감사하지 마음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맞아 뭐라고? 아니 왜? 그거 뭔데? 로드 더 야. 길이네. 길이다. 가고자 하는 길을 얘기해줘. 꾸준하게 끊임없이 좋은 작품을 계속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필모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캐릭터들을 하면서 작품을 해나가는 게 내가 계속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이지 않을까. 광고나 어떤 이미지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작품을 고르면 그건 배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미지 때문에 배역을 거절하는 배우가 진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광고가 없나? 이러면서 이제는 좀 이미지를 생각해서. 김남길 씨 광고 좀 주세요. 네, 저희 좋은데 쓰겠습니다. 길스토리는 그 되게 좋은 일 하는 그런.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잊고 사는 그 사람의 기본 마음이 있잖아. 화도 많아지고 악해지고 좀 그런 걸 환기시켜주자. 길이라는 게 로드나 여러 가지들을 대변하는 건데 잃어버린 인간성에 되게 멋있게 말한 게 대해서 있었던데 찾아가는. 길스토리에 관련해서. 예술은 가난을 구제할 수 없지만 위로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막 구제하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혼자 잘 돼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돌려주는 거지.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니 오늘 아까 되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왔는데 풀렸어. 내가 뭐를 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 지금 대화를 하면서 얼굴이 밝아졌어. 그럴 리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꾸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목표나 꿈에 대해서 광고하고 자꾸 떠들고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다 잡아가는 생각도 들어. 오늘 되게 이제 오랜만에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그치. 뭐 얘기할 수 있는 오랜만에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내 다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남들이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